김민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대북 특사단 이후인데요. 이 대북 특사단의 방북 이후에 좀 주변국들하고 상황 공유와 논의를 위한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일본의 반응이 상당히 다 지난번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떤 맥락인지 알아보시죠. 서훈 국정원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했죠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북 성과를 설명하고 남북 또 북미 북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때다라면서 좀 의욕을 보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동안에 일본은 계속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자 이랬었는데 태도가 바뀐 겁니까? 이게 북미 대화 국면 이후에 그동안 이제 강력한 제재와 압박 이걸 주장해온 일본의 입장이 좀 이제 궁색해진 거죠. 그랬죠. 그래서 이후에 일본은 좀 북미 관계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좀 원건한 입장으로 돌아서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북일의 양측 인사들이 접촉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미국의 사전 통보가 안 됐다고 해서 이게 또 미일 갈등설 이런 걸로 이어지기까지 했던 거죠. 어쨌든 이제 아베 신조 총리도 우리도 북일 정상회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핵심 의제는 뭐가 될까요? 납북자?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납북자 문제인데요. 오늘 스가 요시히데 장관이 말하기를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한일 간에 협력할 것에 대해 양측 의견이 일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서훈 원장의 경우에는 방북 기간 동안에 북한하고 전반적인 이제 북일 관계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납북자 문제가 좀 전반적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주요 의제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입장에서 납북자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첫째로 본인이 이제 유력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2002년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의 방북에서 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론을 폈다. 이것 때문이라는 점이 있고요. 아,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 옷깃을 보면 이제 항상 파란 배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의 배지라고 하거든요. 이걸 항상 달고 다녀요? 그렇죠. 그 정도로 본인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둘째는 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계기로 해서 북일 관계 개선을 이루면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좀 국내적으로 불안감이 조성이 됐는데 이런 상황을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예. 셋째는 과거사 문제 때문에 그동안 동아시아 질서에서는 계속 일본이 좀 불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서를 좀 재편할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본의 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주면 북한은 반대로 뭘 요구하죠?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식민지 배상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식민지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다 이런 것인데 지금 다른 식민지배 피해 국가의 사례들을 같이 보면은 이 식민지 배상 문제 이렇게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 협력을 위한 원조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마 합의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도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북한은 지금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을까요? 지금 언론은 이렇게 좀 논의가 진행될 경우에 일본이 북한에 주게 되는 이제 그 돈의 액수가 한 10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65년에 무상 유상 합해서 5억 달러 받았는데 그렇죠. 그동안 물론 세월도 많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경제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종잣돈을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그런 셈이겠죠. 예. 반대로 일본은 이제 과거사 청산과 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냈다 이런 점들에서 좀 앞으로 개헌 일정의 어떤 정당성 이것에 대한 근거를 추가로 갖추게 되는 이런 효과를 좀 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납북자 그다음에 배상 식민지 배상 협의가 잘 될까요? 지금 이게 또 쉽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돈을 일단 주게 돼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협상을 다소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과거 고이즈미 정권 때 이 논의를 하면서 북한이 그 납북자 유고를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 이게 또 가짜로 판명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속을 수는 없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더 문제인 것이고요. 또 북한은 납북자 문제는 당시에 이미 해결이 됐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중재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 이제 그런 모양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지경인데요. 서훈 국정원장이 아베 신조 총리 예방 직후에 기타무라 시게루 내각정보관 이제 일본으로 따지면 국정원장이거든요. 이 사람을 따로 만났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과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외교 문제에 정보기관 수장들이 나선다는 것은 곧 정권 차원에서 어떤 종합적 총체적 논의가 좀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만 성과가 날 것인지 이건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본과 북한도 이제 대화 국면 초입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신규 택지 자유 유출 논란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신규 택지 개발 계획을 공개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유출이 됐는지 이 경위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뉴스를 한번 짚어보시죠. 어떻게 유출됐어요? 일부 언론이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 최초 유출지를 뭐 경기도청 공무원이다 이렇게 지목한 바가 있는데 예. 경기도는 일단 이 사실을 부인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이 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신창현 의원에게 처음 제공한 인물은 경기도에 파견이 돼서 근무 중인 국토부 소속의 서기관 모 씨로 밝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 참 더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토부는 부동산 문제의 주무부처고 또 최근에 김현미 장관의 어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발언 이런 것들로 이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뭐 배달 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 소속 서기관이 여당 의원에게 직접 개발 계획을 유출했다고 하니까 이건 뭐 이 기강회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왜 이걸 유출했답니까? 이 모 씨가 주장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24일에 국토부, 경기도,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관계기관이 이제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택지 개발 후보지 관련 논의를 진행을 했고 이 리스트도 당시에 공유가 됐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2, 3일 후에 이 신창현 의원실 쪽에서 그 자료를 좀 보내달라 이런 요구를 해왔고 자신은 그래서 이 리스트를 사진으로 찍어서 한번 보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시장에 미칠 영향 등등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극비사항일 텐데 그렇죠. 탈난다고 그냥 줘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 씨는 리스트 사진을 보내주면서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유출되면 안 된다라고 얼핏 이야기하기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핏 이야기하기도 한 것 같다? 그렇죠.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자료고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국토부 공무원이 이런 걸 몰라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부서 관계자들은 이 사람이 국토부 주요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중요성을 몰랐다 이런 해명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원래 합니다. 이런 중요 자료는 그래서 회의한 후에 다시 회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국토부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서 해명을 한 걸 보면은요, 이 자료는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제공을 한 것이고, 이 자료를 회수를 하면은 경기도 등의 이제 관련 기관들이 이후에 이 사안을 검토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밀을 공유하는 별도의 뭐 공식 루트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는 그런 해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징계 대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유출자로 지목된 모 씨, 이 사람은 이제 국토부 소속이니까 국토부가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모 씨가 신창현 의원과 어떤 유착 관계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일단은 뭐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에도 징계는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 국토부가 또 문제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제 논란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어떤 정부 정책도 신뢰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빨리 후속 대처를 잘 해야죠. 맞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 급식 초코 케이크 식중독 사태 지난 주말 경유하면서 계속 일파만파인데요.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보시죠. 지금 피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 보도를 보면 이제 급식으로 나온 초코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 학생은 2,161명에 이른다라고 하는데요. 2,000명이 넘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 원인이 된 이 살모넬라균의 잠복기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환자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전북,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충북, 경기, 울산, 제주, 대전 이렇게 환자가 골고루 이제 발생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파악한 문제의 식품이 납품된 곳은 총 이제 190여 곳인데 이 중에 학교가 169곳, 유치원이 2곳, 사업장이 12곳, 지역 아동센터가 1곳 등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살모넬라균이 원인이라고요. 이 살모넬라균은 닭고기, 계란 등의 이제 가금류 식품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계란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들 보고 있습니다. 또 케이크는 냉동 상태에서 유통이 되고 앞서 봤듯이 동시다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뭐 유통이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문제였다.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제조회사랑 유통회사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 케이크는 W1FNB가 생산을 하는데 풀무원 계열사인 풀무원 푸드머스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풀무원 푸드머스의 경우에는 24시간 피해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치료비 및 급식 중단 피해 보상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햇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인증받은 곳이라면서요, 이 제조사가. 그렇습니다. 2010년 5월 달에 식약처를 통해서 인증을 받았다는데 이 햇섭이라는 거는 식품의 원료 관리에서부터 제조, 가공, 조리,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확인해서 중점 관리하는 이런 기준이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인증 자체가 형식적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재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무력한 부분이 있다. 또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햇섭 인증받은 업체 것도 못 믿는다.
이러면 급식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겠는데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 급식 시스템에 대한 불산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총력을 기울여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